평소에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와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부 졸라 사랑해. 네, 안재홍이 한 대사에 있는 네, 말이죠. 그 네, 사우디아라비아로 네. 갈 때 봉고차 안에서 졸라 사랑해 아. 외치고 딱 내려서 와서 키스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멋있었어요, 한 소리. 아, 진짜요? 저는 그 봉고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 생각을 제가 막 생각했는데. 저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야 이러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장면이 진짜요? 너무 명장면이라 아, 다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었을래나? 욕했겠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꼴깍. 비행기 시간 늦었는데 아니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 응팔에서 정봉이가 맞아요. 그 미옥이랑 또 키스했나? 안아줬나? 둘이 또 그러잖아. 아, 너무 그-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러브라인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키스는 그때 둘이 또 반줄인가? 뭐 거기서 아마 포옹할 때도 어디선가 포옹하는데 둘이 되게 점잖게 포옹하느라고 뒤로 엉덩이를 빼고 그렇게 되게 엉거주춤하게 엉거주춤하게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맞아, 너무 맞아요. 또 정봉이가 오버랩됐어요. 음. 그래서 왜 얘가 하는 이 장면이 이렇게 코믹하게 보이지? 이게 마지막 되게 장면에 진지한데 그 정봉이 장면이 캐릭터가 너무 네. 세가지고. 네. 네. 안 벗겨지는 것 같아. 근데 그 뭐지? 혹시 쌈마이웨이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거기서도 정봉이가 아니지만 네. 정봉이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조금 달라요. 어. 네, 캐릭터가 조금 달라요. 그렇구나. 기억났어요. 그쵸? 거기서 약간 오래 사귄 여자친구 네, 막 맞아요. 차고 네. 자기 새로운 여자친구 만나려고 그러고 약간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오래 사귀긴 했는데 네. 찬 건 아니고 찬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뭔가 살짝 나쁜 남자 약간 스타일로 나와.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어. 근데 그건 아니고 약간 대기업인가 거기 다니는데 거기 신입 사원이 정봉이를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그랬는데 이제 밀어낸 거죠. 근데 이제 여자친구는 그걸 보고 오해하고 오해한 거구나. 그렇게. 그렇군요. 일부에서 못다한 얘기가 이제 미소의 취향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했었어요. 미소의 취향에 대한 각자의 생각, 그리고 나만의 취향이나 취미는 뭐가 있는지, 그 취향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네. 저는 이 미소의 취향이 되게 간결한데 되게 의리 있는 취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가계부에서 집세를 바로 지우잖아요. 담배나 술을 지울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집값을 보통이면. 지우고 술값이 오르니까 또 약값을 지웠잖아요. 그래서 미소가 진짜 자기의 취향에 대해서는 진짜 확고하고 그걸 계속 이어나가려고 취향에 의리가 있는 인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취향의 의리. 네. 이걸 포기하지 않은 거니까요. 자기 삶이 바뀌어도. 그러면은 그 약을 안 먹으면 머리만 하얘지는 걸로 끝나는 건지 다른 병이 그냥 백발이 된다고 했어요. 네. 그 다른 병은 없는 네. 거죠. 네. 백발이 된다고. 아니 좀 가슴 아프더라고 약값을 지우는 그쵸. 거에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영화적인 설정으로 좀 극단적이게 연출을 한 것 같은데 이해는 좀 가면서도 좀 안타깝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자신의 행복과 불편함은 자기 자신만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소는 그 집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불편함보다 그 담배랑 위스키를 선택해서 얻는 행복이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선택과 집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되게 명확하죠. 네. 위스키와 담배. 네. 그거 빼고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쵸.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미소와는 저랑 비슷하거든요. 그랬어요? 저도 이제 위스키라고 하면 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제 바꾸면 네. 술이랑 이제
담배. 네. 근데 저도 취향은 똑같은데 주변에서는 되게 안 좋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안 좋게 봐요? 제가 만약에 이제 집을 포기하고 진짜 이제 술과 담배만 있으면 된다 하면은 배낭 메고 돌아다니면서. 그쵸 이제 그럼 이제 집에서 저것도 자식이라고. 여자친구가 예. 여자친구도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생활하면. 누가 좋다고 아. 한솔 같은 친구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소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렇게 보일 줄 몰라도 영화에서는 정말 미소는 되게 순수하고 좀 이제 아름답게 이제 말 그대로 소공녀 진짜 그렇게 보이게 하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소공녀가 아닌 그냥 노숙자죠. 진짜. 그 텐트 생활도 얼마 못 할 텐데. 그쵸. 네. 여름에만 할 수 있겠죠. 네. 요즘엔 여름에도 안 될 것 같아.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위험하고. 저는 그 월세 10만 원짜리 방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곰팡이요? 네. 저는 텐트에서 살래요. 그래도 일단 10만 원이라도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네. 거기가 저는 왜 더 위험해 보이죠? 아, 진짜요? 받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체험. 근데 입주 가사 도우미를 하려고 하면 할 네, 수 네. 있을 텐데. 그쵸. 텐트 아니어도. 근데 영화를 보면은 항상 그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이런 게 계속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었어요, 보면서. 내가 소개시켜줄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 근데 그렇게 젊고 그런 아가씨가 가사 도우미 입주를 한다 그러면은 뭐 혼자 사는 할머니라든가 뭐 이런 집 좀 여유 있는 집을 찾기 어려울래나? 그럼 파출부를 쓰려나? 근데 그래서- 그러면 또 미소가 그런 걸 거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 집이 없는 생활을 선택한 거 아니었을까요? 돈이 그런가? 없어서 선택한 거 아닐까요? 그런 건가요? 네, 담배와 위스키, 집, 이거 중에 집을 포기하고 담배와 위스키를 선택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가사 도우미를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임신했고 이제 이 집 반납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더 대안이 없어진. 저는 그 여자가 같이 살자고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임신해가지고 집 정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둘 다 네. 이 여자는 또 어디 가나 그러니까. 위험으로. 네일샵 한다고. 그것도 잘했을 것 같은데 미소는 네일샵 같이 손으로 하는 거 예. 잘하니까. 네. 보조하면서 밥 해주면서 맞아. 애를 둘이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영화가 될래니까 또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분들은 혹시 또 나만의 취향 취미 있으세요? 저는 막 미소처럼 뭔가 제 삶을 막 흔들어 버릴 만한 그런 취향은 아닌데 그냥 되게 사소한 건데 뭐지? 제가 이거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뭘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득 떠오른 게 밀크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취향을 볼 때 좀 가장 쉽게 엿볼 수가 있는 게 음료를 주문할 때 약간 요즘에는 커스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차 밀크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네. 당도나 얼음 네. 이런 거 선택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취향은 당도 0에다가 그 펄 추가 안 하고 얼음은 50% 이렇게 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펄을 추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당도도 30 못해도 30은 넣는단 말이에요. 당도 네. 0 못 먹겠. 네, 저는 그래가지고 밀크티 당도 너무 난이도 높다. 그래가지고 제 취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한 동생이 있는데 걔도 공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 밀크티 취향을 듣고 경악을 하는 거예요. 왜 먹냐고. 펄 빼면 왜 먹냐고. 근데 또
반면에 다른 동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한번 먹어보더니 생각보다 괜찮다고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펄은 나도 개구리알 같아가지고. 먹으면은 맛은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계속 빨아먹게 되는 뭔가 그게 싫은 거예요. 느낌이 집착하게 되는. 펄에 몇 개 안 나온 펄에 집착하게 되는. 계속 막 안 먹으면 그냥 안 먹는데 네. 먹다 보면은 계속 그거를 막 빨아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잘 안 나오잖아요. 펄이 또. 그렇더라고요. 민초님은 뭔가 민초님만의 취향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나만의 취향과 취미는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동생이 옆에 있어서 동생한테 물어봤어. 야, 내 취향이랑 취미가 뭐인 것 같냐? 그랬더니 덕질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덕질 이러면서 썼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돌 덕질 되게 오래 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할 거고 할머니 될 때까지 아이돌 좋아할 거기 때문에 잡덕이세요? 지금 조금 잡덕으로 돌아갔어요. 어쩔 수 없이. 아니 민초님 그 프로필 사진에 가끔씩 아이돌 그쵸. 돼 보이죠. 있더라고요. 네. 응원하던 지금도 그룹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제 노래? 여자분. 네. 그쵸. 새로 덕질하고 있어요. 진짜. 네. 아이죠. 아. 콘서트 티켓팅 해서 스탠딩 갑니다. 진짜요? 네. 오. 그렇구나. 네. 나름 진짜 소확행 하시면서 잘 사시는 것 같은데 되게 네. 평생 노인이 돼도 왠지 그런 소소한 취미들을 계속 갖고 계시면서 할 것 네. 같아요. 네. 저 약간 꿈이 그거예요. 전 나중에 휠체어 타고 가서라도 응원봉을 들고 휠체어석에 앉아서 응원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돋보기 안경을 쓰고서라도 갈 거예요. 대박. 그 그녀의 사생을 보셨어요? 그럼? 네. 그 덕질하는 네. 드라마. 저는 안 봤는데 그냥 내용만 알고 네. 있어가지고. 그 대사가 되게 주옥 같은 대사가 많죠. 이해 안 가는 1인. 덕질은 안 좋아하세요? 덕질인데 사람 생각해보면 다 덕질 하나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이돌 아니더라도. 뭔가.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왕자의 게임 덕질. 드디어 저 왕자의 게임을 보시는 분은 아무도 만나지 못해서 진짜? 네. 네, 왕자의 게임 이번 시즌 너무 그렇죠. 너무 실망스러워서 마지막 시즌. 네. 노트도 하나 살고 싶어가지고 발라모글리스 그 노트 있거든요. 무슨 말이지? 이게 뭔 말이래요? 누구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 네. 참 네. 재밌네요. 뭔지 몰라도 네. 재밌네요. 그럼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한참 지났지만. 잃어버린 것, 되찾고 싶은 것. 저희가 이제 그 해마다 문집을 좀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문집 주제를 대강의 목차를 뽑았어요. 근데 그 중에 드렸던 쓸 주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잃어버린 것과 되찾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가 글쓰기 프로그램에서도 했던 네, 주제예요. 한번 예. 쓰셨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고개를 절레절레? 저는 잃어버린 것은 용기, 되찾고 싶은 것은 용기와 기회 이렇게 적었고요. 걱정이 많아가지고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좀 안 좋은 상황부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약간 확률을 막 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좀 시작부터 쫄아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약간 잃는 기회들이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좀 용기를 갖고 기회를 좀 잡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적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카페에 다들 올리겠습니다 하더니 별로 올라온 글이 없어서 이체로 그냥 올리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올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것은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되찾고 싶은 거는 마음의 여유. 이게 좀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글쓰기 모임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원래 제가
공부하고 그런 졸업한 것과는 다른 길을 가고 싶어서 지금 다른 걸 이제 노력을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확실히 안정적인 그런 느낌은 잃어버렸지만 지금 훨씬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약간 이렇게 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편한 느낌?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정해진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되게 좀 암담했거든요. 이걸 내가 평생 20년, 하면서. 30년을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저는 이렇게 그쵸. 뭔가 다양한 걸 하는 걸 좋아하는 약간 사람인데 자기한테 네. 안 맞는 네. 옷을 입은. 네, 그게 너무 어색하고 싫어서 그 안정감을 잃어버렸지만 네. 편안함을 얻고 또 되찾고 싶은 거는 또 그 옛날에는 약간 좀 더 모든 일에 무던하고 뭔가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좀 그냥 웃어 넘기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음의 여유를 다시 좀 되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약간 비슷하긴 한데 좀 이제 자신감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는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니까라는 그런 마인드여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크게 보이고 좀 긍정적으로 보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없이 이제 작아지고 나는 뭐 했길래 지금 이러고 있지 막 과거에 대해서 막 후회하게 되고 근데 아직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많은데 막 그냥 지레 막 포기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신감과 어떻게 보면 그 도전 정신, 열정 그런 걸 되찾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각자 얘기하시는 게 딱 그 얘기를 들으면 맞아 나 저거야. 이분 얘기를 들으면 맞아 저거야. 지금 그러면서 들었어요. 맞아. 너무 좀 솔직한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것 같고 듣는 청취자 여러분도 되게 공감하면서 이건 내 건데 이러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써야 할 가면과 벗어야 할 가면으로 주제를 드렸어요. 아까 잃어버린 것과 되찾고 싶은 것을 드린 거는 미소는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린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넌 한결같구나. 네. 여전하구나. 근데 거기에 찾아갔을 때 그 찾아간 사람들은 다 옛날엔 뜨거웠고 지금은 아니고 다 뭔가를 잃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어서 이 주제를 드렸었던 거고 이번에는 써야 할 가면 벗어야 할 가면은 우리가 문집 목차에도 있는 거기도 하지만 가면을 써야 할 때와 벗어야 할 때를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적절히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옛날 친구나 옛날 선후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면을 벗고 그 시절로 충분히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벗지 않고 계속 집에서도 그러고 있었던 것 같고 그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한 내용들이 반은 솔직하고 또 반은 솔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끝까지 뭔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 시절의 멤버가 모였어도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드렸습니다. 써야 할 가면과 벗어야 할 가면. 네, 한번. 그냥 이 주제 듣고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제 예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고문당하셨던 이제 그런 분들의 과거를 떠올릴 때 이제 가장 괴로운 게 그때 겪은 그 고문의 고통이 아니라 그 고문관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이제 자신의 비굴함이라고 했거든요. 저가 생각하는 이제 써야 될 가면, 그러니까 강자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그런 비굴함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저는 그 가면을, 그것도 어떻게 일종의 가면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강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쓰는 자기만의 가면? 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강자에 이제 강하고 약자를 이제 안아주는 그런 가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써야 할 가면으로는 이제 약자를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가면이고, 벗어야 될 가면은 강자한테만 이제 강자한테 강하면 좋고 강자한테만 잘 보이려 비굴한 그런 가면은 벗어야 되는 가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저는 글을 이렇게 카페에 그대로 올리려고 쓴 거를 그대로 읽어주세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써야 할 가면은 항상 너무 많았다. 방문을 열고 나가면 다양한 종류의 가면을 썼다. 학생으로서, 딸로서, 친구로서, 누나로서 등등 보통의 사람이 되기 위해 가면을 썼다. 가면을 벗은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가장 화려한 가면을 골랐었다. 그리고 가면을 벗기가 두려웠다. 다시 방에 돌아와 겹겹이 썼던 가면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맨 얼굴로 거울을 볼 때면 너무 낯설었다. 내가 이런 얼굴이었나? 내가 이렇게 생기가 없었구나. 벗어야 할 가면은 많다. 굳이 가면을 써서 보통의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되게 단순하게 썼는데 써야 할 가면은 욕하고 싶은 마음이라서 그냥 벗어야 할 가면은 다수의 생각에 맞춰 내 생각을 감추는 가면을 썼어요. 네. 욕하고 싶은 마음을 써야 되는 가면이에요? 에? 써야 되는 가면이 욕하고 싶은 마음? 그거를 이제 감춰야 되는, 욕하고 싶은 마음을 감춰야 되니까 가면. 써야죠. 써야 되는 가면. 네. 근데 두 번째 말 네. 뭐라 그랬죠? 다수의 생각에 맞춰 내 생각을 감추는 가면. 네. 그거를 이제 벗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세요? 약간 좀 항상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 뭔가 내 고집은 부리면서도 어떤 순간에서는 막상 남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좀 생각에 맞춰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이 아닌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어느 순간부터 좀 답답해졌고, 어차피 저는 제 거니까 자신으로 사는 게 맞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어떤 명확한 시기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난 처음 이 힐링 글쓰기 모임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삶이 지금 말한 거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 가면을 점점 벗어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네, 맞아요. 그 글쓰기 할 때 초반에는 좀 뭐라 그러지? 좀 말하고 싶지 않은 거는 조금 둘러서 말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이렇게 터놓고 마음 서놓고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말하는 게 연습이 되니까 글쓰기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뭐 회사나 이런 데서도 네, 좀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글쓰기 모임을 하면서 말빨이 들었어요. 맞아요. 참 신기하네요. 진짜. 네. 예상하지 못한 효과로. 글쓰기 모임인데 말빨이. 여기서 엄청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근데 또 말을 잘하게 되는 이유 중에 여기에서 계속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듣게 되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서 얘기의 핵심을 조금 더 잘 이해하니까, 그러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피드백들 하시는 거 보면은, 이 사람한테 정말 돌려주고 싶은 말을 되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제 물론, 듣기에 달인께서 분위기를 잘 주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네. 그 다음에는 제가 모자라서 좋은 것에 대해서 좀 써보자고 했어요. 요즘에는 넘쳐서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옷,
버려야 될 거.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옷장을 쳐다보면은 네. 옷은 네. 넘치는데 입으롯이 없거든. 맞아요. 네, 맞아요. 왜 맨날 그럴까요? 똑같은 거 입고. 네, 결국에는 소매 거만 입고. 맞아. 그래서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맨날 아쉬움을 표현하는데 그 모자라서 더 좋았던 건 뭐가 있나. 미소는 어떻게 보면 그 소유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또 어떤 네. 면에서는 계속 고수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쵸. 좀 딱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뭔가 크게 변할 필요가 없죠. 돈 많은 남자랑 당장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한테는 혹시 모자라서 좋은 게 있는지? 네. 이게 제일 저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일차원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아, 네, 네, 말씀해보세요. 저 이게 모자라서 좋은 게 저는 항상 네. 그 디저트를 먹을 때 네. 케이크 한 조각이 되게 작은 게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게 되게 모자란데 그래서 맛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 세 입이면 끝나는 그 케이크가 세 입이면 끝나서 맛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네. 그러니까 한 판을 먹으면 맛이 없을 텐데. 느끼해요. 네. 한 판 다 먹으면. 그래서 먹어본 적 있으신가 보다. 네, 좀 퍼먹어본 적은 네.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네. 이걸 한 판을 다 퍼서 먹어보면 더 맛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모자란 듯이 작게 있는 거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맞아요. 생각했어요. 그렇네요. 왜 가족들이랑 치킨 시켜 먹잖아요. 저 치킨 맞아요. 일당이라면 그 맛이 안 나와. 맞아요. 혼자 시켜 먹으면은 네. 나 혼자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지 이러고 기대하고 시키는데 막상 와서 먹으면 별로 맛이 몇 조각 못 먹고. 네. 근데 식구들이랑 먹으면 항상 모자르면서 먹은 네. 것 같지 않은데 네, 맞아요. 되게 맛있는. 네. 그냥 경쟁하면서 네. 먹고. 다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그 다리가 왜 다른 두 개밖에 없지. 주시하면서. 네. 모자라서 좋은 것 있으세요? 모자랐으면 하는 게 있어요. 아, 뭐요? 좀 생각 좀 모자랐. 진짜 너무 공감되는 말이에요. 생각을 생각이 너무 막 어. 많고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네. 더 악하면 되지. 그 그럴 때. 네, 맞아요.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네. 운동을 빨리 시작하셔야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볼이 통통해지셨네요. 네, 살이 좀 많이 됐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볼이 원래 보조개가 있으셨나요? 예, 보조개는 원래. 근데 살이 있으시니까 더 도드라지면서 네, 더 귀여우시긴 한데 눈에 확 띄네요. 네. 저 근데 네. 저 생각 안 하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뭘까요? 저 그냥 웃긴 거 유튜브 네. 들어가서 보거든요. 뭐 네. 보세요? 그냥 막 예를 들면 뭐 컬투쇼나 그런 막 채널 중에 웃긴 네. 채널 있잖아요. 네. 개그 채널 네. 이런 거 들어가서 보면은 네. 좀 우울할 때 더 우울하기 싫을 때 네. 그걸 들어서 봐요. 그러면 그거 보고 웃고 있고 그러거든요. 좋은 방법인데요. 네.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되거든요. 함치님 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근데 아니, 좋아요.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해요. 약간 그 기분 속에 계속 파묻혀 있기가 싫어요. 저는. 어차피 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질 만한 생각을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지치고 네. 생각하다 지치고. 저 약간 저한테 쉴 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을 살짝 끊어주는 일시정지. 또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그 일시정지를 안 하고 오히려 더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좀 슬픈 일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슬픔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말 있죠.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저는 계속 저를 이렇게 되게 슬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이 생각을 멈추는 방법, 일시정지하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럼 생각이 들 때 생각을 초고속 1.2배로 뭐 돌린다는 그런 말처럼 들려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그거 자체를 어떤 면에서는 즐기기도 하는 것 같은. 저는 좋지는 않은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슬픔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약간 그 슬픔이 왔을 때 그 느낌은 너무 싫은데 그게 지나가고 난 직후에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슬픔의 끝이 여기가 어디까지가 끝인가를 찍고 나왔을 때 이제 그 느낌? 한없이 비참해지는. 네. 그렇게 몰고 가야지만 뭐가 얻어지나. 어쨌든 바닥을 치게 되니까 그러면 네. 그 다음은 올라오는 거라 네. 거기까지 가시나 보다. 리셋되는 네. 기분. 또 나만의 어떤 슬픔 네. 활용법.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두 가지를 적절히 쓰고 있어요. 약간 좀 멈추고 싶을 땐 아이돌 사진을 보고 계속 하고 싶을 영상을 땐. 보고요. 좀 오늘은 조금 잠기고 싶다. 네네, 잠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계속 슬픈 생각- 영화 이렇게 틀어놓고 아, 보면서 약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내가 올라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끝 지점이 어느 지점일 거라고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픔 자체를 컨트롤하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즐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울감에 그 순간에는 조금 잠기는 것 같아도 사로잡히지는 않으시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된다는 거는 약간 슬픔을 조금 더 한 발 뒤에서 객관적으로 슬퍼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침잠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숨이 막혀서 못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돼요. 그렇게 통제력을 잃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일상생활이 막 무너지면서. 근데 그런 지점을 좀 알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좀 힘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네. 거기서 이제 내 삶에서 이 슬픔과 기쁨과 다른 이외의 감정의 그 비율을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지도 좀 한 발 더 해서 생각을 하면 이제 그것들을 전체 나라는 사람의 존재에 포션해서 슬픔과 다른 감정. 사람이 이제 어두운 면이나 그림자만 가지고 살 수도 없고 너무 난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네. 정말 오늘 기쁘지 않아요? 즐거운 일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만 살 수 없고 그런 네. 사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빛으로만 살 수는 없거든요. 그 빛과 나한테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과 밝은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것도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고 나 혼자 너무 있으면 이 슬픔에 너무 잠겨서 못 나올 것 같을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죠. 완전 거기 잠겨서 네. 꼬르륵 해버리면 못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으시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정도 잠기면 그다음 바닥 딱 치면 올라오겠네. 내일 모레 12시 난 올라가. 네, 그런 메타인지 같은 게 되시는 거죠. 감정에 있어서. 네. 그런 뭔가 그런 논리가 있는 건지는 몰랐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네. 행동이지만, 네. 네. 그리고 이전에 제가 뵀던 모습들보다는 훨씬 더 그 조금 탱탱볼처럼 약간 이걸 탱탱탱 하면서 다시 튀어오르는 힘이 더 커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덜 사로잡히시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머리도 무겁고 되게 힘드시겠지만, 이제 올라오는 나름의 방법들을 많이 터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기를 잘 아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힘들 땐 반드시 요청해야 된다. 도움을 손을 네. 잡아달라고 함께 있어달라고 얘기를 물귀신으로 가면 안 되고. 네, 감사합니다. 미소리와 이 한소리의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이 졸라 사랑의 2부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한소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지원했어. 아까 얘기 잠깐 했지만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두 사람의 사랑은 그냥 귀엽고 순수하고 공감도 가고 그렇지만 좀 안타깝고
그래도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한솔이의 선택에 대해서는 이거를 보면서 되게 남녀의 사랑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어떡해요? 맞아요. 그쵸, 네. 저도. 한솔이 그 미소는 그냥 너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는데 보통 여자들이 저는 남자의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약간 남자, 정서적으로. 예, 그쵸. 남자들은 뭔가 꼭 해주어야만 거기서 뭔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돈만 원 모아서 같이 살지 예, 마. 예, 약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항상 여자 친구들이 이제 원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예, 약간 내 옆에 있어주길 바라고, 맞아. 내 얘기를 들어주길 바라고, 내 감정에 이제 동의해주길 그쵸. 바라는 건데 항상 뭔가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예,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 나는. 그쵸. 네. 그런 것 같았어요. 물질도 해주면 좋잖아요. 아, 그거 좋긴 한데. 갑자기 선생님의 본심이 훅 나왔는데요. 네. 네, 너무 찌들었나요? 근데 저는 네. 이게 그래서 네. 비슷한 생각으로 저는 되게 고등학생 같은 음. 연애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네네. 좀 그런, 먹는 것도 좀 그렇고. 네네네.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네. 행동이나 그런 맞아. 데이트를 하는 거나 딱 제가 고등학교 때 네, 남자친구랑 했던 돈 없을 거를- 때. 네, 돈 없을 때. 저 헌혈해가지고 영화 보러 가서 있거든요, 저도. 저도 제 그 남자친구가. 있죠. 네. 있어요. 그게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네. 그 영화비 10,000원 내는 맞아. 게 돈이 너무 크죠. 큰 돈이라서 어. 있는 거는 몸부림이니까 네, 그래서 피를 헌혈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 막 사은품도 되게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영화 보고 그랬죠. 맞아요. 참 그 젊은 날이. 그리고 모처럼 좋은 거 먹자 그래서 맛집 기다렸다 문 닫았다고 맞아요. 또 그냥 가고. 맞아요. 재료사 떨어졌다고. 그럼 딴 맛집 가면 되잖아요. 네. 그니까요. 안타깝네. 근데 한결같이 그렇게 또 한 소리를 1번에 두고 좋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좀 놀랍다. 좀 사람이 마음이 위축되고 좀 그러면 사랑도 좀 다 귀찮고 그리고 너가 나를 이렇게 정말 재워줄 수도 없고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한 번도 한 소리를 원망하거나 뭐라고 하지를 않잖아요. 맞아요. 아, 저 근데 보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그 헌혈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남자 집에서 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아, 뭐 근데 지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좀 약간 적반하장으로 그럼 집을 구해주든가. 그래서 사우디 가는 거잖아요. 아까는 뭐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쩌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아, 여기에서 이제 모순적인 논리가 나왔네요. 그쵸. 네. 왜 코웃음을 치시나요? 그런 거. 아, 네. 이부도, 네, 졸라 사랑해. 네, 사랑을 보여주면 사우디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 된 건가요? 네. 2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잠시 후 3부, 난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인 거야. 네,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잠시 후에 뵐게요. 지금까지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작은 터치가 평범한 상담소에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상담소와 특별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